지금 분리하기에 대한 요령이라고 시작을 해서 나이대에 따라서 어떤 요령이 나올까라고 좀 기대를 했는데 초등학교 이후로는 뭔가 요령이 아니라 발달 단계별로 무슨 아동, 청소년 무슨 발달 단계 요약 같은 느낌이어서 약간 조금 당황스러운 느낌이긴 합니다. 결론은 나이대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이해하고 각각 다르게 적용을 해라. 그런 이야기인 것 같네요. 339페이지를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추방된 보호자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유아를 추방된 보호자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떠셨나요, 다들? 아니, 보호자도 추방이 될 수 있나? 이런 마음이 드셨나요? 아니면, 아, 그럴 수도 있지, 편안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제임스 선생님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좀 헷갈렸는데, 저는 이해를 하기를, 이제 추방자가 있는데, 이 유아도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네. 또 아기를 보호하는 보호자면서도 또 이 유아가 추방자가 됐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였거든요. 그럼요. 너무 정확하시고요. 내면 작업을 해보면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 이 책을 읽기 시작하는 아마 초반에 이미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보호자고 추방자고 소방관이고 그런 개념에 매이실 필요가 없어요. 전부 다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걸 보호자니 소방관인 추방자니 관리자니 이렇게 나누는 건 내면 시스템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분을 해 보다 보니까 그렇게 여러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이지 호기심을 갖고 내담자의 내면 시스템을 알아가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지적으로 이게 추방자야, 보호자야, 관리자야, 소방관이야 자꾸 그렇게 구분하려는 노력보다는 아, 이게 어떤 부분인가 들어보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유아가 아, 얘도 상처가 있구나. 와, 얘도 관심 가져주길 정말 원하네. 와, 그렇게 따라가다 보니까 더 상처 입은 뭔가 더 어린 부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게 같은 한 부분일 수도 있고 또 더 어린 부분이 따로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내담자가 보고해주는 내면에 대해서 알려주는 걸 따라가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치료사도 물어보면서 알아가면 되고요. 그래서 보호자도 추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경직되게 이해하지 않으시면 좋겠네요. 자, 또 읽은 부분에서 어, 양치질이라는 334페이지 내용이 나오죠. 이거 읽으시면서 어떠셨나요? 제목이 양치질이에요. 근데 진짜 양치질도 힘들어하는 내담자들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변미경 선생님 어떠세요? 어, 학교에서 저는 많지 않나요? 네, 그 양치질조차 상담하면서도 잘 안 하고 오는 아이, 청소년 아이인데 음, 엄마도 너무 양치질 하는 것도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겨우겨우 시켜서 하고 올 때도 있고 안 하고 올 때도 있는데 저는 음, 이 아이가 왜 양치질을 안 하는지는 좀 아직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상담자이지만. 그러니까요. 참,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그 허그마허그인 강남 본점에서도 상담을 해봤고, 그리고 구성남에 아주 정말 그 바우처 사업을 하면 모든 아동들이 바우처 대상이 되는 정말 소득 수준이 조금 낮은 그런 동네에서도 상담센터를 열고 해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정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런 대치동에 있는 강남 본점, 거기에 오는 아이들은 일단 몸에서 냄새가 안 나요. 그런데 그 구성남 지역에 애들은 특유의 냄새가 있어요. 뭐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기생충 영화에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 특유의 냄새가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냄새인지 알거든요. 근데 거의 오는 아이들이 이런 뭐라고 할까요? 일상생활 활동에서의 어떤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게 참 쉽지가 않은 것들인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신수리 선생님 어떤 경험을 하신 게 있으세요? 이런 일상생활 활동도 어려운 내담자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일상생활까지는 아니고 지금 내 남자가 우울과 불안이 좀 심각해서 지금 30회들이 끝나가지고 어 이제는 뭔가를 자기가 알아차렸다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제가 조금만 크게 중간에 얘기해 주세요. 조금만. 네, 그런데, 중 제가 중간에 역전이가 좀 돼가지고 제가 좀 무기력 경우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가지고 제가 며칠을 좀 힘들었던 아, 음, 수도비전 받으면서 제가 이제 그거 하나도 제가 이제 알아차렸는데 네, 한동안 제가 아무튼 힘들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 활동도 안 되는 어떤 우울, 근데 그런 뭔가 일상에서 자꾸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작거나 심각하게 드러나는 내담자들이 많이 오죠. 하다못해 얼마나 우리 많이 그런 걸로 얘기를 해요. 제가 논문을 써야 되는데 논문을 못 쓰겠어요. 집안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기가 힘들어요. 제가 스케줄 관리가 안 돼요. 자꾸 약속을 잊어버려요. 하다못해 그런 거서부터, 제가 일어나서 음식 준비할 힘도 없고요. 이런 사람들 정말 많죠. 근데 그런 이면에 거기 334페이지 한 여섯 번째 줄 나오는 것처럼 종종 마음 잠이도록 궁핍함을 느끼는 방치를 경험한 어린 시절 트라우마의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생아 같은 부분들인 거예요.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진짜 신생아 같은 뭘 해야 될지 진짜 감당하기 어려워하는. 근데 그게 그냥 살아가다가 그냥저냥 감당하고 살아가다가 어떤 트라우마적인 사건을 재경험하게 될 때 갑자기 무너지고 나타나고 그런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이 일상생활 활동이 안 되는 내담자를 만나실 때, 아, 이런 어린 시절 트라우마가 반드시 있겠구나.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아마 축어로 읽은 것처럼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죠? 작업하는데. 자, 오늘 읽으신 부분에서 또 궁금하시거나 얘기 나눠볼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럼 오늘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선생님, 우리 그 얘기 양치질 나눠볼게요. 부분에서 예, 제가 지금 이게 지금 뭐가 좀 접수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만약 보호적인 부분들이 외부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그 부분요. 네. 결과적으로 성인 자원을 가지고도 심지어 그 부분을 제가 좀 저기 좀 이해가 안 되는. 이게 글쎄요, 선생님. 선생님도 이제 이런 내담자들 많이 만나시죠, 아동들. 어떠세요? 저희는 이게 장애 아이들이다 보니까 네, 네, 이런 내담자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구나. 장애 네, 아이들 중에서도 자기 관리 안 된 아이들 굉장히 많기도 한데. 거의 이제 부모님들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아, 참, 그렇겠네요. 선생님은 어린 아동들을 더 네네, 만나니까. 네, 네네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부모님들이 이제 시키는 거죠. 자, 음, 그런데 그 위에 어린 부분들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네, 어린 부분들에게 있어서 자기 관리 행동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에 대한 궁핍과 슬픔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만약 보호하는 부분들이 외부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결과적으로 성인 자원을 가지고도 기본적인 자기 관리조차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글쎄요. 자, 이 부분을 제가 다시 읽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아이디어가 있으실까요?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각각 생각하는 말을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건 그냥 제가 읽은 내용 이해하기로는 성인이나 뭐 청소년이나 뭐 또 그 어린 아이일 수도 있겠고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나 이런 나이에 관련 없이 이런 일상생활 활동에서 뭔가 자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이렇게 나타날 때에는 이게 뭔가 주변으로부터 음, 사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때, 뭐 궁핍하고 슬픔을 자기가 경험한 것을 뭔가 누구로부터 이렇게 채워지기를 갈구할 때 이런 네. 부분이 드러난다. 이거는 나이에 상관없이 이런 부분이 드러나서 주위로부터 관심을 끌고 음, 사랑받지 못한 부분을 채워주기를 갈구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이런 음. 식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네, 네. 그 다음 줄은 어떨까요? 보호하는 부분들이 외부dom을 끌어들이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스스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외부 도움,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자기가 충족되지 못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는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받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고 어린 시절의 경험을 자기가 굳게 믿게 되었다고 하면 그 믿음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도 그냥, 네, 재훈 저도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예, 저도 이유경 선생님하고 비슷한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요. 그러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못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될 때, 예, 내가 뭔가 그게 사랑을 받는 거고, 이게 보호를 받는 것이다라고 보호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딱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음, 음, 예, 저도 그렇게 좀 의미가 이해가 돼요. 맞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궁핍함을 느끼는 어른 부분들이 있을 때, 이 어린 부분들이 방치되어져 있는 부분들인 거죠. 보호를 못 받고, 사랑도 못 받고. 그러니까 이런 사랑을 못 받는 부분들, 방치를 경험한 부분들이 무력하게 있어야, 뭔가 하지 못해야 다른 사람이 돌봐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봐주는 사람을 항상 필요로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돌봐주는 사람을 필요로 해서 그 사람이 관심을 줄 때 이 무력한 부분, 방치를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도 못하는 부분에게는 그게 사랑을 경험하는 걸로 느껴지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묘하지만, 어, 뭔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어쨌든 살아갈 수 있는 데는 누군가가 그걸 도와주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묘하게 이런 보호하는 부분들이, 어, 주변에서 도움을 끌어들이도록 만드는 방식으로 이 일상생활을 유지 못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도록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박형숙 선생님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좀 이해되시나요? 아직 100% 이해가 안 되지만, 자꾸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네, 만약에 누군가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되면. 네, 어릴 때는 부모님이 뒤로 앉아서 시키고, 초등학교 때까지 막 그러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청소년기에도 뭐 잔소리를 듣고 하여튼 뭔가 누군가의 관심과 그런 도움을 필요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얘가 선택했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판단을 한다면
결국 이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도 그런 기본적인 그, 뭐 양치질조차도 하지 못하는 성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금방 되실 것 같아요. 저는 어린 시절에 뭐 내노라 하는 트라우마를 많이 경험한 사람인데요. 트라우마 검사 척도로 검사를 해보면 최고점에서 2점이 빠지는 정말 여러 가지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이어서 이 일상생활 활동 트라우마가 저에게도 있거든요. 제가 어린 시절에 어땠냐면, 어, 목욕을 안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세수를 하라고 세숫대야에다 물을 담아서 이렇게 주면 세수를 안 하고 멍하게 그냥 바라보고 있는 아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혼내고 때리고 시켜주는 거예요. 야단을 치고. 그리고 제가 목욕을 안 하니까 머리도 안 감고 목욕도 안 하고 방학만 되면은 방학 시작하는 첫날 그때부터 끝나는 날까지 목욕, 양치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마가 저를 혼내고 야단치고 목욕탕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욕탕에서 피가 나게 막 씻기면서 때를 맡기는 거죠. 그러면 그걸 저는 저의 무의식은 엄마가 저에게 주는 관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게 묘하게 이렇게 구조가 생겨버리는 거죠. 근데 그게 저도 그렇다라는 걸 모르고 지내다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그게 드러났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잘 살아가지다가 이혼을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삶의 트라우마를 경험했을 때 갑자기 제가 갖게 된 일상생활 활동의 자기관리 문제가 스케줄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상담을 하면 내담자 이 스케줄을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귀신이라도 홀린 것처럼 스케줄러에 적는 것조차도 잊어버리고 시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도대체? 이거 정신이 나갔나? 이게 상담자로서 이게 기본 소양도 안 지켜지는 이런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비난하는 부분이 엄청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면에 들어가서 만나보니까 이게 저의 부분들이 그동안 어떤 거를 잊어버리고 뭔가 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고 그럴 때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어머니, 그리고 전 남편, 제가 무력하게 있어도 되는, 그리고 저의 다른 부분들이 그걸 통해서 그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걸 어떤 사랑받는 행동이다 라고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있었던 거라는 걸 나중에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자, 제 얘기를 좀 드렸는데 박형숙 선생님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떠세요? 네,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런 보호하는 부분들은 외부의 도움을 끌어들여서라도 그런 사랑받지 못한 부분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서라도 사랑을 받게끔 경험하게끔 하는 게 목적인 경우도 있어요. 지금 와서도 저는 미국에서도 그런 걸 느끼거든요. 신생아 같은 느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병원 예약을 해야 되는데 영어를 완전히 못하는 사람은 아닌데도 무력해요. 뭘 내가 할 수 있지? 이런 느낌이요. 근데 보면 정말 방치되어서 신생아 같은 느낌을 받고 있는 아이, 그리고 그럴 때 주변의 어떤 도움을 끌어들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같이 있는 거죠.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네요, 박형숙 선생님. 네,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은 그런 것 같아요. IFS 치료를 이론으로 이해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경험적인 치료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자신의 작업, 그리고 내담자들과의 작업을 통해서 알아가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싶어요. 제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부끄럽네요. 요즘은 샤워 잘합니다. 양치질도 잘하고. 말씀 잘 들었는데요. 시간 늦었지만은
제 마음의 한 파트가 이야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시를 해가지고요. 네. 사실 여기는 방치를 경험한 건데 저 개인적인 삶의 경험, 어린 시절을 보면 너무 통제를 많이 받고 또 음,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에 너무 많이 노출되고 경험되어 가지고 음, 정반대가 저한테는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뭐 음, 하면 뭔가 안 하면 이거 안 되면 사랑 못 받고 인정 음, 못 받고 그래서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되고 그게 너무 익숙하고 안 하면 불안하고 그런 게 음, 저한테는 훨씬 많은 것 같거든요. 정반대의 그런 파트들이. 그래서 이 부분도 거꾸로 생각을 하면 조금 이해를 해볼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혹시 그렇게 안 하면 일하는 어떤 부분에서도 이런 일상생활 활동 자기 관리에서 뭔가 버겁거나 무력하거나 또는 뭔가 수행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경험이 되시나요? 그럼요. 혹시 누군가가 어머니로부터 뭔가를 해라고 반드시 했는데 안 하게 되면 뭔가 내가 불안하거나 또 내가 뭔가 잔소리를 들을 것 같은 부족한 사람을 경험할 것 같으니까 누군가 아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뭔가를 안 하면 내가 조금 음, 나중에 지적을 음, 받거나 간섭을 받게 되면 비슷한 그런 경험을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뭐 하기가 처음에 시작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나는 조금 뭔가를 수행하기가 힘들다. 그런 경험들이 자기 관리가 어렵다. 너무너무 자동적으로 반응을 해가지고, 이건 안 하면 큰일 나. 안 하면 큰일 나, 이쪽이요. 너무 막 그냥, 아유, 그러니까. 과, 과, 과중하게 이거는 수행해야 돼. 반드시. 음, 그런 강제 구속력을 강하게 느끼는 그런 것. 정반대의 경우, 그런 파트가 맞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참, 그러니까 이 내면이 정답이 있을까 싶기는 해요. 각자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독특함이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린 시절 트라우마, 쉼표, 특히 방치라고 했으니까 아마 거기도 들어가겠지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이런 자기 관리, 트라우마. 네, 신신희 선생님 뭐가 할 말씀 있으신 것 같아요. 음, 저는 그, 우경 선생님 말씀 듣다 보니까 순간 우경 선생님이 어렸을 때 그 내면 아이가 되게 너무 안타깝고 좀 순간 슬퍼졌어, 그냥 순간. 아, 그 친구가 정말 엄마의 그 통제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렇게 네, 자기가 그게 생각되면서 되게 마음이, 어, 약간 오실 때도 인상이 되게 경직되어 있고, 그런 제가 처음에도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서 그랬나?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게 순간 좀 이해가 돼서, 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그냥, 사실 그런 면이 있고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그게 이렇게 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저도 개인적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진 선생님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뭐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다 상처 입은 치유자이고 그 상처가 우리의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랑스러워요. 이런 트라우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상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많이 되게요. 자, 갖가지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을 많이 이해하게 돼요. 얼마나 그러니까 참 우리가 상처가 있는 게 다행입니까?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데 더 얘기를 하고 싶으신 분도 있으실 것 같아서요. 저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분을 굉장히 주의 깊게 오늘 읽었는데,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엄청 큰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조금 해결이 됐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해결이 됐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좀 그런 상황인데요. 그냥 얘기가 오랜 기간의 인내뿐만 아니라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뭐 333페이지 하단에 그게 나와 있어서 아이고 오래 작업을 해야 되는구만. 그런 느낌으로 좀 끝난 느낌이긴 합니다. 잔뜩 기대하고 좀 읽었는데요. 굉장히 저는 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갖게 된 부분이 있거든요. 유경 음, 선생님도 있으시죠? 예, 저는 엄청 크게 있습니다. 네. 저도 이 부분을 사실은 지난주에 한번 궁금해서 읽어보고 또 잊어버렸는데요. 좀 실망을 했거든요. 이 음, 챕터도 아니고 뭐 소단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아쉬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뭐 한 챕터 정도 할애해가지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또 궁금함을 가지고 뭔가 좀 좋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많이 아쉬운 그런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어요.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죽음에 대한 엄청난 공포를 느끼는 부분이 있는 저로서는 솔깃했다가 에게 약간 그러고 끝났어요. 음, 아예 이 부분만 가지고서도 한 권의 책이 나올 수도 있겠죠. 얼마나 이런 공포가 살아남아야 내가 기본적인 어떤 부분들의 어, 욕구가 되겠어요. 다른 거 얘기를 해주실 부분들도 있을까요? 오늘 애도 부분부터 읽어봤는데요. 각각 다 정말 큰 주제들이어서 하나씩 뭔가 나중엔 또 책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자, 시간이 깊어지는데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참, 그리고 분리하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함정을 피하기 위한 요령으로 첫 번째, 분리하기에 대한 요령으로 337페이지에 핵심의 전부인 분리하기라고 나와 있죠. 제목이 좀 아리까리한데요. 무슨 얘기냐면 IFS 치료의 핵심이 분리하기이다. 핵심 기술이 분리하기이다라는 뜻이고요. 어, 분리하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 거죠. 진짜 분리하기가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분리하기를 해야 참나가 드러나죠. 그렇기 때문에 내담자가 부분과 섞여 있을 때 분리를 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또 역시 잔뜩 기대를 하고 있는데 살짝 실망한 느낌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더 읽어보고 분리하기에 대해서 더 알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거에 대해서 강의한 것이 관계발전소 제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그 핵심 기술 분리하기에 대한 것만 따로 테크닉을 모아놓은 게 있으니까요. 더 도움을 받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끝내기 전에 마지막 홍보 말씀인데요. 이 책 읽기가 끝나고 나면 4월 첫 번째 주 4월 1일부터 토요일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 두 번째 책이 아니라 뭐 몇 번 책인지 뭐 알 수도 없네요. 이 IFS 치료 실전 가이드를 가지고 줌 스터디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장을 한 주씩 해서 전체 13주를 진행을 할 거고요. 관련한 자료를 유튜브에도 올려놓겠지만 홈페이지에도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안내드렸고요.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